씨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 밖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가고 있어요. 근데 제 재판으로 법원 가는 거 아니고 심액 감독 소드 선수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형사사건 재판이 있는 날이고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땡땡 씨가 저는 이제 증인인데 그분이 코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코치 아니고 선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서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액 감독 재판에 갔다 왔어요. 그리핀 사건이라고 하죠.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 일로서 증인신문을 하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러 가면은 좀 분석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심액 감독이나 소드 선수 장래에 영향을 주는 일이죠, 물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변영석 코치랑 손시우 선수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한 증언도 왜곡돼서 전달이 되면 이분들은 프로 선수고 프로팀 코치잖아요. 이게 오해를 사서 욕을 먹게 되거나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럼 그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하나하나도 조심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은 보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난번처럼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변영석 코치의 증언 내용은 이제 심액 감독이 목을 잡고 흔드는 걸 본 적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날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드 선수가 고소를 한 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스크림이 있었어요. 스크림이 있었고 그 피드백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날 이제 소드 선수가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졌다고 이제 강한 피드백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날 목을 잡은 건지 다른 날 목을 잡은 건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리고 손시우 선수는 이제 몸을 흔들었던 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렸고 거기서 소드 선수 몸이 흔들리는 건 봤는데 그게 뭐 손으로 흔든 건지 주먹으로 흔든 건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폭행하는 행위 자체는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명확하게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못 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증인을 왜 불렀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변호인 쪽에서 자기 유리해서 부른 증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아니고 검찰에서 부른 증인은 맞았어요. 손시우 선수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대요. 참고인으로. 근데 그때 조서 내용이랑 그 손시우 선수가 이제 소드 선수랑 통화하면서 녹취록이 만들어졌는데 그 녹취록 내용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의 팔걸이를 잡았느냐 아니면은 책상을 쳤느냐 요게 차이가 나서 그거 확인하려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엄청 이제 중요한 증인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증언 내용이 좀 중립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변호인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세 분이시고요. 법인이 굉장히 큰 데예요. 큰 데서 세 분이나 나오셔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스크림이나 사이드 관리 이런 용어를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더 용어는 더 많았고요. 근데 게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쓰셨거든요. 신문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신문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쟁점은 하나잖아요. 폭행했느냐, 폭행한 거 봤느냐. 딱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 증인마다 준비한 게 9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변호인 쪽에서 그리는 그림은 이거 같아요. 그 심액 감독이 2019년 10월 16일 날 카너비 선수 문제를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게 조규남 대표와 김동우 단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심액 감독으로부터 선수들이 피해본 게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해 2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이 얘기가 나왔고 LCK에 넘겨서 LCK 조사위원회가 그걸 조사를 했고 폭행 사건이 됐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 이건 물론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일단 변호인 그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신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두 분 증인신문은 마쳤고 지난번에 제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검사가 증거 목록을 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변호인이 하는데 부동의를 하면은 그 진술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자료를 증거로 못 써요.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그 타잔 선수, 이승용 선수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이 부동의한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해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증인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안 나오실 것 같고 피고인 쪽에서 정진우 선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초비 선수죠. 그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얘기고,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제 신청서를 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로 느끼기에는 채택할 것 같아요. 이건 채택을 해서 12월에 초비 선수 신문길이 잡히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최성원 선수가 나와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처럼 이제 자기도 이제 증인석에 앉아서 신문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신문까지 하면은 1월 정도 될 것 같고, 12월에 초비 선수, 1월에 심액 감독님하고, 그러면은 그때 선고기를 잡으면 2월로 잡히거든요. 4주마다 보통 잡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4주마다 간다고 하면은 2월에 선고가 날 것 같고, 근데 뭐 증인이 안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뭐 재판이 어떤 사정으로 연기가 되면은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예정인 것 같고, 재판부는 이제 2월 정도 끝내려는 의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인벤에서 기사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영상을 찍다가 깜빡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벤에서 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증인 신문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써주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전 인벤 기자님을 생각하는데 그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